알고화 3월 7일 알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7일 오전 2시입니다. 두근두근 크립토 서밋입니다. 그래서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아울러서 온체인 데이터로 본 비트 향방에 대해서 박별 연구원님과 알아보겠습니다. 두근두근 크립토 서밋입니다. 서밋을 앞두고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선에서 눈치 보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ETF 자금은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다행히 순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까만색 글씨네요. 소폭이긴 합니다. 2200억 달러요. 하지만 다행입니다. 두근두근 크립토 서밋 참가자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코인을 갖고 있는 업체 위주로만 보자면요. 체인링크, 크립토닷컴, CRO가 있죠. 리플, CEO가 참석을 합니다. 그에 아직까지 컨펌이 안 된 여러 인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화제가 됐던 건 에이다 찰스 호스킨스는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속내가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TD코인은 트럼프에게 암호화폐는 우선순위 바뀌다라는 해석을 내놨는데요. 의회 연설이 있었죠. 관세 관련돼서 여러 차례 언급이 나왔고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의회 연설에서 코인의 코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은 크립토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의식한 발언이다 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암호화폐는 우선순위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크립토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건 이른바 지지층을 의식한 거 아니냐 혹은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아니냐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과연 트럼프의 속내가 무엇인지 크립토 서밋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크립토 자르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만약에 10년간 비트코인을 하나도 안 팔았다면 그냥 압수한 비트코인을 들고만 있었다면 현재 가치는 170억 달러를 넘겼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미국이 압수한 2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은 안 팔 거다. 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에 잠재적 매물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략 비추간, 비트코인 전략 비추간 혹은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추간이 나올까요? 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때문에 가격도 9만 달러 선을 회복한 것 같지만 JP 모건 분석하기에는 만약에 크립토 서밋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추간이 나올 거였으면 이렇게 조마조마한 가격이 아니라 훨씬 더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크립토 시장에 단기적인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전략 비추간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분명한 건 제가 서밋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래로 갈 것 같아 살짝 불안한 감이 있지만 제 감이 틀리길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확실한 것, 분명한 건 극강의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로 본 비트 향방에 대해서 박별 온체인 애널리스트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알고라니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박별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 데자뷰라고 첫 장을 시작했네요. 이거 지난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면인 거죠? 맞습니다. 아, 이 시장이 막, 와! 박수 쳤어요. 우리 이때 당시에도 가자! 간다! 비트 가자! 10만 가자! 했으나 네, 했으나, 발언과 발언이 종료됨과 동시에 인고의 시간을 보냈던 뭐지? 다들 사실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다들 시장에 기대했던 게 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뭔가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셨더라고요. 네. 어. 뭐 이제 이제 다른 신시아 루미스 의원님이 이제 나오셨긴 했지만 트럼프 입으로는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첫 대통령이 참석한 것에 의미가 있었다. 그쵸. 라고. 의미만. 네, 뭐 기존에 너무 터부시 되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럼 올해는 다를 것인가? 라고 하면 우리 이제 당연한 예측 시장 폴리마켓을 봐야죠. 네네네. 폴리마켓을 봤을 때 부임을 딱 이제 선거 당선됐을 때 지금부터 해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취임할 때 지금까지 그 갈 때 지금까지도 거의 한 50% 가까이 올라가는 절반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된다. 이때는 이제 막 예스 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 탕진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딱
주말에 뉴스가 나오자마자 10%에서 21%로 11포인트가 튀었습니다. 아, 근데 튀어서 21%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서는 이거를 매매를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사람들과 기대감 속에 올라가는 그런 매매를 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 없다. 있으면 이미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미 사실은 각 주별로 서서히 지금 법안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고요. 왜냐면 예산이 어디 있는데 라고 하실 테니까요.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의회가 과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서밋도 일단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는 것보다 안 하고 들어가서 뭔가 좋은 뉴스를 받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우리가 보기엔 듣보잡 매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발표한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가격도 이제 상승으로 반응을 했고요. 근데 저는 약간 아직도 의문인 게 이거 데이비드 삭스가 해야 될 얘기잖아요. 이게 회의를 주재하는 주재자니까. 근데 상무장관이 왜 하필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지금 가격을 보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희가 코인 뭐 원데이 투데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거였다면 메이저 뉴스랑 안 했을까요? 오르니까 우리가 모두 좋은 건 맞지만 그게 진짜 그럴 거였으면 좀 더 큰 데서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하고 싶지 않았을까?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까봐야 된다. 까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말씀하셔서 가격을 갖고 왔어요. 아, 가격.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네. 여기도 다 가지고 다 왔고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78,000 정도가 온체인 전체에서 온체인 움직이는 그런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 평단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 78,000 정도가? 그러니까 진짜 평단이라고 하기에는 훨씬 밑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 평단이라기보단 그냥 과매도냐 아니면은 과소평가냐 좀 요러한 분기점 이 78,000이에요? 정도가 분기점이 됩니다. 되게 평단은 훨씬 낮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2월 28일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78,000까지 갔다가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78,000 그러니까 78,000은 지켰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정도 선이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그 위에 82,000에 201선. 아, 201선이. 잠깐 큰 뭐 어떤 퀀트 전문가님은 이거 밑으로 가면 팔아라 막 이러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선도 어쨌거나 이번에 터치하고 왔다. 매수하신 분들에겐 정말 좋은 기회였을 수 있겠고 어쨌거나 일단 한번 건드렸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오면 92,000 정도. 92,000. 지금이네. 지금 상승에 많은 분들이 고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저의 입장에서는 6개월 이내에 단기 투자자들, 온체인에서 막 매수하고 전송하고 했던 그 단기 투자자들의 평단이 92,000. 92,000. 네. 되게 의미 있는 지금 가격 수준에 지금 네. 왔다가 이걸 돌파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92,000이 거의 꼬리 부분이다. 그러니까 91,500 뭐 이 정도로 보실 수도 있는데 92,000 정도, 92,500 정도가 이 횡보의 하단. 아. 그래서 다시 매물대로 들어가는 게 92,000이다. 이걸 찝어줘야 우리가 다시 휩소처럼 내려갔다 왔을지라도 다시 추세 복귀하는 그런 느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선이 이제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93,000 정도가 128일선. 그러니까 코인에서는 이제 121선보단 128일선을 좀 많이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살짝 이거는 너무 약간 기초적인 질문인데 왜 201선이고 왜 121선이고 왜 120 아까 8일선 그 왜 그걸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128일선만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사실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24/7 쉬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주식에서는 보통 주 5일하고 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일 곱하기 4주 하면 20일이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반년 6개월 하면 120일인 거예요. 그래서 121선을 그냥 거기다가 코인에다 적용시킨 거예요? 해서 주말을 좀 가미해서 128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그럼 201선은?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좀 봐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121선 혹은 이제 뭐 128일선 요게 반년에 이제 좀 큰 흐름이죠. 을 이제 유지하느냐 아니느냐를 좀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어쨌거나 요것도 넘어줘야 우리가 좀 상승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한 95,000 정도 20주 2평 단기 상승을 이제 지지해줘야
그래야 이제 꾸준히 올라간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계를 가져왔는데 사실 방송하다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다 가져갔는데 네네. 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어쨌거나 컨퍼런스까지는 음. 한 93,000에서 95,000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거기서 하다가 이제 컨퍼런스 그 서밋 딱 열어봤는데 진짜 막 모두 기대하던 게 나와줬다. 그러면 이제 가자고. 아니면 다시 근데 밑으로. 또 이제 거기가 좋은 쇼 타점이었다라고 하면서 또 네. 우리 알트 홀더분들은 또 눈물에 또 아니 그러니까 비트가 그렇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 알트는 거의 급락하잖아요. 나락이죠 그냥. 나락. 참 네. 요새 알트를 보유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는 그러면 음. 지금 이 시장의 그런 모멘텀은 무엇일까? 네네. 그러니까 혹은 무엇이 바뀌거나 좀 지금 중요하게 좀 눈여겨볼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제일 생각하는 것은 아마 알고란 채널에서도 ETF 유입에 대해서는 매일 유출입에 대해서 많이 다뤄주셔서 조금 다른 차트로 갖고 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누적으로 지금 우리의 ETF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디까지 지금 왔었나? 그래서 40빌리언 달러, 400억 달러까지 일단 쌓였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달러 기준이니까요. 하지만 유출이 크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게 하락이 되고 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25일 날 역대급 유출이 나왔었잖아요. 와, 11억 달러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조 단위의 원화로 조 1조 단위의 6천억.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그럼 우리 차트를 보면 항상 지지가 어디지? 반등이 어디서 나올까? 일단 이 추세가 지금 하락인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ETF들의 그래도 평단은 얼마 정도 될까? 라고 했을 때 왜냐면 24년부터 그러니까 23년 말부터 계속 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끌어온 건 결국은 비트코인 ETF 모멘텀이잖아요. 그렇죠. 밤마다 ETF 코인베이스가 사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런 평단이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저점으로서 봤을 때 71,000 정도로.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 74,000 그 고점을 생각하고 그리고 71,000에서도 한 번은 더 튕겨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수채 정도 봐주시고 그러니까 요거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또 좀 눈여겨본 게 어쨌거나 ETF라는 것도 한 80% 이상의 자금은 다 리테일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의 큰 축은 기관의 움직임을 주목해서 네, 맞아요. 기관의 움직임의 그런 CME 움직임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 수량 기준입니다. 네. 수량 기준인데 지금 뭐 작년 9월 정도로 다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전으로 이전으로 다. 지금 돌아와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뭐 캐시앤캐리에서 현선 이렇게 갭 노리는 베이시스 그런 트레이딩 것들도 다 디레버리징 했고 아, 그러면 이제 다 포지션 다 이제 정리하고. 굉장히 지금 좀 관망 위주로 음. 좀 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지금 냉정한 지금 시장의 상황. 그러니까 기관들의 지금 포지션은 이렇다. 그리고 또 우측에 보면 ETP라고 해서 뭐 ETF나 이런 걸 총칭해서 네네. 봤을 때도 이 보유량 자체가 지금 뚝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여기에 지금 여기 텍스트로도 보시라고 써놨는데 레버리지들이 확실히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확실히 많이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거의 뭐 반토막 넘게 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스트래티지의 레버리지도 지금 훨씬 많이 빠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레버리지가 많이 오르지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현물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가 많이 빠져서 지금은 굉장히 리스크 온 하기보다는 좀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시장은 왜 오르는데?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빗이나 여객거래소에서 좀 움직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기관들의 이런 수요들이 또 기존의 시장을 받쳐주는 자금들이었는데 이런 손들이 빠졌을 땐 사실 주말에 그런 움직임처럼 거래소들에서 지금 충분히 좀 과하게 매수를 하더라도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비트가 막 5%, 10%씩 움직이잖아요. 맞아, 너무 변동성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최근에 바이빗 해킹도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빗의 그런 OI랑 바이낸스 OI랑 좀 다르게 놀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막 뭐라고 지금 똑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쨌거나 기관의 움직임은 명확하게 이렇게 빠지고 있다를 우리가 인지는 할 필요 있다.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실 거고 각자 결정을 내려서 매수 매도하고 막 레버리지 쓰고 하시겠지만 일단은 좀 이런 상태라 금요일 날 움직임들이 우리 앞으로 방향이 좀 주요하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움직일까 음.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온체인에서 참 별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별걸 다 볼 수 있는데 최근 3월 4일자와 음. 한 2월 1일 정도 한 달 정도 추이를 갭을 두고서 움직인 것들을 이렇게 바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평이 있으면 매도를 하러 움직였다로 보여지면 이제 아래로 바가 샘솟는 거고요. 네. 샀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이동이나 움직임 규모가 크다 하면 위로 바가 커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난 이제 최근 날짜와 한 달간의 비교를 했을 때 96,000, 그러니까 84,000에서 96,000까지가 매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음.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건 10만 달러 이상대에서는 매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많이 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개인도 있겠지만 기관의 그런 그 캐시앤캐리 전략의 그런 물량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어쨌거나 손절하신 분들도 다수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거나 비트를 하락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 낮은 평단의 분들 뭐 25K 여기 있는 분들부터 뭐 54K나 74K 사이에 있는 그런 분들의 매도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 사더라도 84,000에서 96,000이기 때문에 그러면 74에서 84,000 사이는 비어있다. 무슨 말이냐? 내려가면 튕겨줄 곳을 찾기가 어렵다. 그럼 쭉 밀리는 거예요? 84,000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봐야 한다. 라는 게 지금 이 시장 상황이라서 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5만 대가 굉장히 텅텅 비어 있었던 것처럼 프리패스하고 올라가고 했던 것처럼 지금의 7만 대가 약간 지금은 좀 그런 느낌? 자, 그랬을 때 또 눈여겨볼 만한 것들 중에 하나 좀 튀는 아웃라이어 지표를 가져왔는데 오랜만에 뭔가 큰 손실 지표가 튀었습니다. 2023년, 4년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뭐 여기 지금 자료를 보셨을 때 2023년 이후로는 아마 가장 큰 손실. 아, 그러네요. 제일 높네. 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텍스트로 2022년 약세장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1일 단위로는 가장 큰 손실이 지금 나왔다고 해서 이런 게 사실은 단기 저점을 좀 의미해 주긴 하는데 그래서 반등 나왔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의 모멘텀이 좀 잘 이어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만큼 좀 많은 분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좀 정리를 많이 하셨는데 또 급하게 올라가니까 사야 돼? 뭐 요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요걸 참고해서는 단기 보유자들의 이제 과매도냐 아니면 이제 과소매도냐 그러니까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MVI를 가지고 또 하나 평가를 한 걸 가져왔는데요. 네. 그 8월 5일 이제 그때도 정말 50K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적이 있었죠. 참, 네, 맞아요. 그날 새벽에 또 진짜 난리였는데 그때 이제 가장 좋은 타점을 제공해 준 거 이후로 가장 큰 또 과매도가 어쨌거나 나왔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저점이 네. 일단 지금까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타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게 바닥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만큼 많은 분들이 패닉 셀링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표로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자 그래서 뭐 저점 이제 컨펌하고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뭐 상승장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저는 결국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시점은 일단 그냥 제가 임의로 갖고 왔는데 그냥 뉘앙스만 전달하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이게 MVIB라고 해서 지금 계속 좀 뭐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시장 마켓캡 대비 실현 가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온체인의 움직인 가격의 평균을 봤는데 시장 가격 대비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그냥 비싼 거야 싼 거야. 근데 그걸 봤을 때 이게 올라가면 비싼 거고 내려가면 싼 건데 좀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365의 이동평균선으로 그러면 추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MVIB라는 이 노란색 지금 선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하락장이거나 단기 조정. 그러니까 이게 짧게 반등을 하면 좋은 그 DB였다. 바이더 DB였다가 되지만 이게 계속 밑이면 하락장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이 일단은 이탈했습니다. 그냥 조금 비비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이탈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우리는 조금 1번처럼 될 것인가? 뭐 코로나 빔처럼 혹은 그거보다 더 짧았으면 원하지만 지금 이번 금요일을 필두로 올라가 줄 것인가?
아니면 2번처럼 우리 붓다빙 이후로 한 6개월 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쉬고 뭐 연말에 이렇게 피날레 쳤는데 그 정도의 그런 또 건가? 시간을 아. 가질까? 아니면 3번. 끝이야. 그러니까 어느 전문가분들이든 이런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보실 거고 근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단 1번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열어놓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3개 주셨으니까 뭐 가능성으로 보자면 우리 별님은 몇 번 시나리오 쪽에다가 조금 무게를 두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은 1번인데 당연히 다들 다 마음은- 1번이지. 마음은 당연히 1번인데 어. 2번 정도 생각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왜냐면 급하게 내려왔고 네네. 너무 지금 심한 패닉 셀링도 나와서 되돌림 정도로는 그냥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례적인 이슈도 터뜨리면서 뭐 좀 올렸지만 근데 이 정도 되면 그 상승하는데 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온체인상으로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에서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레버리지 지금 시장이라는 거죠. 온체인에서 움직이면 실현 가격이라고 해서 계속 위로 거의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점에서 산 사람도 이동하면 결국에는 위에서 거기서, 가격이 그쵸. 찍혀서 이게 우상향하는 이제 이런 차트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지금의 요새의 움직임이 산다고 하면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줘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패닉 셀링도 나오고 해가지고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꺾이면 이게 꺾인 거 좋은데 그럼 단기 홀더들의 그런 이 매수하는 가격들도 우상향을 해주는 그런 차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거래소에서만 지금 극심하게 트레이딩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체인상에서 진짜 매수하거나 출금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아직 잘 안 보여서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그런 변동성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게 모멘텀으로 이끌고 갈 것이냐 했을 때는 그냥 온체인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아. 뭐 그래도 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